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검찰이 신앙림 전 민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그리고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아마도 그 대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에 가짜 인터뷰 의혹 사건 여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인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논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네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김영란법 등 혐의로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신앙림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에, 그러니까 대선 전입니다. 9월에 김만배 씨의 청탁으로 과거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개입한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책 3권을 사주고 1억 6천만 원을 계좌로 신앙림 전 위원장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도 배임 증제 혐의로 함께 입건이 되었어요. 자, 이 검찰에 따르면은 2022년 3월 6일 이게 대선 3일 전입니다. 3일 전. 여기에 보면 대검 중수이과장으로 일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인 검사를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모 씨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 줬다.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김 씨의 녹음 파일 대화 내용을 뉴스타파에 제보합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에 녹음된 이 파일, 그러니까 대선이 2022년 3월인데 훨씬 이전인 거의 한 6개월 이상 전에 이 녹음된 파일에는 김 씨는 이제 김만배 씨죠.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해서 진단하더니 그 제보자 조 씨에게 윤 대통령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네가 조 땡땡이야 라고 했다. 이런 발언인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선 한 6-7개월 전에 제보자 그 조모 씨, 대출 브로커입니다. 이 조모 씨가 대검 중수이과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커피를 타줬던 것이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었다. 그래서 수사를 좀 부드럽게 무마해 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죠. 그런데 인터뷰 분량이 총 72분입니다. 1시간 10분 1시간 12분짜리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걸 녹취록에 쭉 만들어 놓고 중간을 드러내 버립니다.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 갖다 붙여 가지고 허위 인터뷰를 만들었다는 사건이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신앙림 민노총 언론노조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은행 계좌로. 근데 왜 받았느냐? 거기에 이제 이 사건에 어떤 덜미가 잡히는 건데요. 신앙림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이 자신이 집필한 책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한 세트가 책 3권이랍니다. 이 책 3권을 판매한 대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아마도 이 좌파 미디어 매체인 미디어오늘에 2023년 9월에 났어요. 이 기사가. 그때 이 신앙님이 김만배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수수해서 완전 언론계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디어오늘이 이걸 보도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만배 신앙님 돈거래가 무너뜨린 저널리즘 윤리. 언론계에서는 1억 6,500만 원 책값 납득하기 어려워. 기자 취재원 오간 그에게 언론인으로서 부적절. 스스로 고가 매겼다고 해도 법이나 평균 상식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짜 허위 인터뷰를 뉴스타파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대선 사흘 전에 이 제보를 뉴스타파에 하고
뉴스타파가 이를 저녁 뉴스에 보도를 합니다. 인터넷 매체입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KBS, MBC, 그 전에 뉴스타파에 보도를 했더니 1시간 좀 지나가지고 이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페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 각종 좌파 미디어 매체에서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KBS, MBC 등 대한민국에서 스피커가 제일 많은 지상파 방송사부터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 이 수사를 무마해 준 것처럼, 마사지 해 준 것처럼 의혹 제기를 합니다. 하루 만에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물어봐야 되죠. 반론권 보장해야 되죠. 그런 거 없이 그냥 갖다 바릅니다. 그러니까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고 그걸 이재명 캠프에서 퍼나르고 좌파 미디어 매체들이 떠들고 그 다음날 바로 KBS, MBC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죠. 그래서 그 세 번째 날 투표해야 되는데 반론, 해명할 길이 없죠. 그런 가운데 윤석열, 이재명 당시 두 후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0. 몇 %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긴 겁니다. 즉 뉴스타파의 당시 이 가짜 인터뷰 방송 사건은 그래서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대표도 수사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의혹 제기였는 모양인데 했는데 결국 신앙님이 김만배로부터 1억 6,500만 원 수수한 그것도 은행 계좌로 그게 드러나면서 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언론계에서도 이게 무슨 소리냐? 책 3권 팔아서 1억 6천만 원 버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 좌파 미디어 전문 매체인 미디어오늘조차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 취재 윤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만배와 신앙님은 기자와 취재원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인으로서의 이해 충돌 회피 의무를 이행했나? 이런 기록까지 남겨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앙님이 2008년, 2009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언론개혁시민연대, 이 언개련이랍니다. 자기들은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신앙님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회 금전 거래 사실은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하는 언론인의 의무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자기 진영에서조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진영에서조차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쭉 팔로우를 하다가 드디어 오늘 검찰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 여기에서 명예훼손죄, 김영란법, 명예훼손법, 김영란법 혐의로 김만배 씨와 신앙님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장이 발부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영장이 만약에 발부되면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불구속 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죠. 즉 재판을 받게 되면 기록으로 낱낱이 다 남게 됩니다. 자, 앞으로 검찰의 오늘 영장 청구로 대선 직전 이루어졌던 뉴스타파의 가짜 인터뷰 의혹 사건의 진상이 어떻게 규명될지 지켜봐야 되겠고, 이 신앙님, 김만배 사이의 돈 거래는 과연 그 책 3권 값이었는지 아니면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가짜 인터뷰 의혹 사건이 진짜였는지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이 재판 과정, 오늘 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영장 실질심사를 영장이 발부될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